안녕하세요. 영화 및 게임 리뷰 위소보입니다. 존 윅 3 파라벨룸을 개봉일 조조로 보고 왔습니다. 어땠냐고요? 존 윅이 존윅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바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존 윅 3 리뷰 시작합니다. 존 윅 하면 뭐죠? 바로 키아누 리브스와 총기 액션이죠. 영화에서 대부분을 액션이 차지합니다. 뭐 스토리나 로맨스 같은 거 보여줄 시간에 존 윅은 한 명이라도 더 죽이고 강아지 한 번 더 보여줍니다. 그만큼 이 영화의 액션은 영화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이번 3편에서 1편과 2편과는 다른 액션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뭐 1, 2편에서 보여줬던 액션이 신선했지만 3편마저 똑같은 총기 액션을 보여주면 관객들이 지루해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영화 초반에 존 윅에게 총을 주지 않습니다. 캐릭터에게 의도적인 페널티를 준 셈이죠. 그로 인해 존 윅은 책으로 사람을 죽이고, 말로 사람을 죽이고, 칼로 죽이고, 도끼로 죽이고, 헬멧으로 죽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저는 말로 죽이는 장면과 초반 박물관에서 단검을 막 던져서 죽이는 장면이 인상 깊더라고요. 무슨 칼을 총처럼 써. 여타 다른 영화에서의 단검을 활용한 액션은 한 번 던지면 적의 머리에 팍 하고 꽂히고 끝나는데, 이 영화는 나름 현실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활용점전 개액션, 이건 정말 액션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탄사만 나옵니다. 지금까지 액션 영화에서 세퍼트는 항상 주인공에게 공포감을 주고 도망가게 만드는 스테레오 타입의 도구였는데, 이 영화에서 이런 식으로 연출하니 너무 새롭고 좋았습니다. 단검신도 그렇고 개액션도 그렇고 감독이 기존의 장치들을 자신만의 형태로 변형해서 보여주는 역량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칭찬해. 총기 액션은 뭐 이제는 브랜드잖아요. 존 윅과 키아누의 총기 액션 명불허전 대단합니다. 특히 후반 샷건 재장전하는 장면은 볼 때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역시 이 영화를 위해 피땀 흘리는 노력을 한 게 영화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존 윅과 액션을 빼고 나면 뭐가 남았느냐 하면 세계관과 캐릭터가 남습니다. 1편과 2편에서 조금씩 드러났던 킬러들의 세계가 본격적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하이테이블과 심판관이 등장하고 행정관도 어김없이 등장하며 또 다른 매력적인 캐릭터들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 중에서 더 디렉터라는 캐릭터와 심판관이라는 캐릭터가 이번 3편에서 눈을 끄는 캐릭터였습니다. 더 디렉터는 특히 그 포스가 대단했는데 흡사 센가치히로의 바바야를 연상시키는 비주얼과 연기가 일품이었습니다. 더 디렉터와 존 윅의 대화를 통해 존 윅이 이곳에서 훈련을 받았고 어린 시절부터 자라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디렉터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십자가 목걸이를 받고 졸업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아마 자세한 내용은 후속작 혹은 존 윅의 드라마가 제작된다고 하니 거기서 남은 떡밥이 풀리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하이테이블의 판결을 집행하는 역할에 심판관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이 캐릭터를 통해 콘티넨탈 호텔의 성역이 취소가 될 수도 있고 킬러가 파멸이 되면 어찌 되는가 등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영화 중반에 나오는 캐릭터를 통해 이 하이테이블이라는 킬러의 세계는 고대부터 이어져 내려왔다는 암시도 볼 수 있었죠. 더 디렉터를 통해 존 윅의 과거를, 심판관을 통해 킬러 세계를 볼 수 있었고 충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화끈하고 새로운 액션, 매력적인 세계관이 돋보이는 존 윅 3였지만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점이라기보다 오게티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아쉽습니다. 건파이팅에서 새로운 관점과 수준을 제시했던 전작들의 팬 입장으로서는 최후반부의 격투씬은 사실 새로울 게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여타 영화들보다 현실적인 총기 액션으로 명성을 쌓았던 본작에서 갑자기 닌자 액션씬은 몰입도를 떨어뜨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초중반에 흥미로운 액션씬들이 많아서 더더욱 후반부 격투씬이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킬러들의 세계의 비정함과 확인사살을 잊지 않았던 존 윅이 팬심에 녹은 것인지 자기에게 덤벼오는 킬러들을 살려주고 감소를 나누는 장면은 1, 2편에서는 말할 틈도 없이 바로 죽여버리는 장면과 비교되면서 더욱더 아쉬웠습니다. 전반부 심판관이 등장하고 더 디렉터 캐릭터가 등장할 때까지만 해도 베일에 쌓여있던 하이테이블에 대한 공포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사막에서 하이테이블 중 한 명과 조우신을 보고 나니 카리스마도 부족하고 많이 아쉬웠습니다. 오히려 콘티넨탈의 지배인 윈스턴이나 더 디렉터가 더 카리스마 있게 표현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뭐 이 영화가 스토리를 중시하는 영화가 아니긴 한데 스토리상 어색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언급합니다. 이 세계관에서 룰과 약속은 상당히 중요하게 표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하이테이블은 존이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니 윈스턴은 죽이고 하이테이블에 충성을 맹세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합니다. 사실상 룰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이테이블의 뜻이 중요하다는 식이 되는데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세계관과 대치되는 형국입니다. 존 윅이 죽을 고생하고 하이테이블 멤버를 만나서 손가락까지 자르면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유는 이 방법 외에는 자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뉴욕으로 돌아와서 윈스턴의 설득으로 단번에 다시 하이테이블을 배신합니다. 뭐 처음부터 일단 뉴욕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하이테이블의 멤버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캐릭터가 얄팍해졌습니다. 할리베리 캐릭터의 폭주. 뭐 이 영화에서 강아지를 건드리면 주업된다는 컨셉의 유지이기도 하고 개그의 장치인지도 모르겠지만 이야기적으로 보면 어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존을 만나서 너를 안 내줬다가는 나도 죽을지 모른다는 등 현실적인 발언을 일삼던 할리베리 캐릭터가 걔가 총을 맞으니까 바로 카사블랑카 콘티넨탈 호텔에서 사람을 수십 명 죽입니다. 이곳에서 사람을 죽이면 어찌 되는지 뻔히 아는 지배인의 위치에서 자기가 비난하던 존 윅이랑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덕분에 브랜은 보좌의 안진뱅이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아쉬운 점도 이야기하긴 했지만 영화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실제로 한국보다 먼저 개봉한 미국에서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밀어내고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고 메타크리틱과 로튼 토마토 지수도 매우 높아서 평단의 평가까지 좋은 영화입니다. 그 흥행에 힘입어 4편 제작이 확정되고 드라마도 기획 중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차세대 액션 프랜차이즈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영화는 약간의 흠이 있지만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꼭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2019년에 가장 잘나가는 액션 영화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 이후에 나올 많은 영화들의 액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지금까지 위서보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잉!